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아리랑을 둘러싼 논란과 한국 문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민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주권에 관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8천만 한민족이 함께 부르는 가슴 깊은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 친숙한 가락은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며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아리랑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아리랑 타령이 있으며 19세기 이후 역사 기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발생된 아리랑은 강원도, 정선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불리는 아리랑의 종류만도 60여 종에 이르며 약 3,600여 곡에 달하는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정선 아리랑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가장 잘 알려진 버전은 경기도 아리랑입니다.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한강수, 타령 등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을 가진 아리랑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별과 만남, 슬픔과 기쁨, 사랑과 그리움 등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미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는 위로의 노래가 되었고, 기쁜 날에는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6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아리랑을 등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 결정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리랑의 위대한 미덕이라며, 아리랑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며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고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리랑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중국 정부는 텐진, 야오닝, 지린 등 동북 삼성의 조선족 전통 이름으로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아리랑을 등재 신청하기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는 조선족에 속한 아리랑은 중국 민요라고 소개하며 노래는 조선족의 노동, 사랑, 민속적 내용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아리랑이 마치 중국에서 기원한 노래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2011년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마자 한국은 정선 아리랑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아리랑을 포괄하는 단독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2009년 8월 정선 아리랑을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과 함께 인류 무형유산 등재 신청 목록에 올렸으나 연간 국가별 할당 건수 제한 방침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움직임을 보고 한국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2012년 6월 우리 정부는 정선 아리랑을 전 국민의 아리랑으로 공동체 범위를 확대한 수정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고, 마침내 2012년 12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중국은 아직까지 유네스코에 조선족 아리랑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올림픽 무대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이 각자의 전통 의상을 입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조선족 무용단이 한복을 입고 나와 부채춤과 장구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아리랑 선율도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자국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준비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개막식에만 한화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었고, 올림픽 역사상 최대급의 압도적인 물량을 자랑하는 개막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무대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마치 중국의 것인 양 소개된 것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막식의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 장면에서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댕기머리를 한 여성이 중국의 56개 민족 대표 중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한복이 마치 중국의 전통 의상인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함께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사회 각계 대표 훈장 또는 명예 칭호, 수여자 56개 민족 대표 등이 참여한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이라는 단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은 긴 머리를 하나로 따아 치마와 비슷한 분홍색의 댕기를 선보이며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얼음과 눈이 춤춘다에서도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상모를 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상모와 장구를 치는 모습도 중국 전통 문화처럼 표현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조선족 등 중국 내 여러 소수민족이 각자의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출연한 것으로 한국이 문화적으로 특별히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한복이 한국과 한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라는 명백한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후였고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전유 시도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정식 명칭이 동북변강역사여 현상계열 연구공정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연구 사업입니다. 중국 동북부 만주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정부 주도의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 시도입니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고구려, 발해 등 한국사를 중국의 지방정권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며 고구려의 종족은 중국 소수민족이었고 고구려는 중국 영토 내에 건국되어 그 범위가 한사군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주민들이 한족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역사 동북공정에서 문화 동북공정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와 문화라는 귀속론으로부터 중국 전체의 변강이론을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부로 연구 중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5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 삼성의 박물관, 대학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각종 조직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어 추진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 지방정부들은 2006년부터 2021년 사이에 김치, 비빔밥, 막걸리, 씨름, 한옥, 판소리, 가야금 등 50여 종의 한국 전통 문화를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인식 왜곡이 아닌 향후 역사적, 영토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준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리랑과 한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문화 전유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치입니다. 2020년 11월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중국 주도로 김치 산업 국제 표준 제정, 한국 언론 폭발 김치 종주국 굴욕이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의 김치 제조 방식이 국제 표준화기구 승인을 받았다며 중국 김치인 파오차이가 국제 김치 시장의 기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이런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중국 정부의 계정으로 된 트위터에 김치를 중국 것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복에 대한 왜곡도 심각합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는 한복은 한푸에서 기원했다는 잘못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면 조선족 복식은 중국 조선족의 전통 민속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 문화재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복을 명나라의 한푸를 계승한 복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속의 한복, 중국 드라마와 예능 등에 등장하는 한복을 한푸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방송에서는 태극기도 중국인이 만들었다고 왜곡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삼계탕, 판소리, 씨름 등도 중국이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페이퍼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샤이닝 리키는 한복을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복은 중국 조선족 복장이므로 중국의 의복이라며 항의했고, 이에 한국 게이머들이 해외 커뮤니티의 항의를 지속하자 페이퍼게임즈는 중국 전통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고수의 국가의 존엄 또한 지킬 것이라며 한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문화 전유 시도가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한류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위기감입니다. 서양인들이 아시아의 대표 문화로 중국 문화를 꼽았다가 이제는 K-팝, K-무비, K-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시아의 문화 주도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이탈 방지입니다. 중국은 조선족의 문화를 중국화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을 모색하고 조선족과 남북한의 유대를 끊어 조선족의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문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소수민족 분쟁의 단초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소수민족의 문화를 중화민족의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셋째,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중국에 대항하는 세력이 될 것을 우려하여 미리 한국사와 한국 문화를 중국 것으로 만들어 역사적, 문화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 후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는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넷째, 문화적 패권주의의 발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문화적 영향력도 확대하려 하면서 자신들의 문화, 상업적 영토를 넓히려는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내용이 아니라 대외적 패권 확장의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가 중국 측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복 논란 당시에도 외교부 당국자가 중국 외교 당국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화재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 즉시 입장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도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2년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사이버 외교단 반크가 SNS, 서명운동,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전 세계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크는 중국의 동북 공정과 문화 공정에 대응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의 진실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복의 우리나라 고유성을 알리기 위한 한복 챌린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은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도 김치 동북 공정을 막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치의 역사와 제조법, 한국 고유의 특성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김치가 한국 음식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 잘못된 동북 공정을 알리는 댓글을 달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진실을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풀뿌리 활동이 모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황해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붉은색의 한복 외투인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나라 국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관중석에 앉아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대응 방안이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 공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대응은 사후 대응 위주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4가지 대응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학 연구에 대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 및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를 더욱 체계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과 설립 지원, 한국문화 연구자 양성, 관련 학술 교류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류와 같은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문화 교류 사업 효과 확대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를 통해 우리 문화의 진정성을 자연스럽게 알려나가는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등을 통해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는 현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과의 역사 문화 분야에 대한 고증 교류 확대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하는 문화유산에 대해 남북이 함께 연구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4년 북한의 아리랑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처럼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 차원에서의 역사 문화 관련 사회 공헌 활동 확대입니다. 민간 기업들도 우리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보존 지원, 전통문화 콘텐츠 제작 후원, 해외 한국 문화 홍보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차원의 대응과 네트워크 구축. 이 문제는 단순히 한중 간의 갈등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는 해당 문화의 국제적 인정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4년에는 북한의 아리랑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남북한이 각각 아리랑의 전승자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아리랑은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으로 한정되어 있어 남한의 아리랑과 함께 완전성을 갖춘 대표 목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한인 동포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민족들이 우리 문화의 올바른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재외동 포재단과 같은 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술적 차원에서도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과 연대하여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학술대회, 공동연구 프로젝트, 학술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역사성을 알려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리랑이 강원도 정선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담은 노래라는 사실, 한복이 우리 민족의 독특한 미감과 생활 양식을 반영한 전통 의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리랑의 어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아리다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아리다의 원래 어형은 아리다이며 이는 알타에 -이 마이너스가 붙어 형용사로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리가 난내는 아리가 나다로 풀이되며 이는 그리움과 애잔함의 감정을 표현하는 우리 고유의 정서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리랑은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되고 있으며 교향곡이나 현대음악의 형식으로 편곡되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한복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 문화를 박물관 속의 전시품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하고 전승해 나가는 살아있는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 행사에서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공공행사에서 명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리랑을 부르고 한복을 입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 학교 교육에서도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세계에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 교육과 문화 교육을 연계하여 우리 문화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리랑이 단순히 아름다운 민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적 경험과 정서가 녹아든 문화유산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동북 공정과 문화 전유 시도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문화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반중국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지켜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화교육에서는 이론적 학습뿐만 아니라 체험 활동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아리랑을 배우고 부르며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와 콘텐츠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드라마, 영화, K-팝 등을 통해 우리 문화가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문화 전파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문화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우리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할 때 충분한 고증을 거쳐야 하며 해외 진출 시에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서 한복이 등장했을 때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이를 한푸라고 주장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 나갈 때 문화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 문화가 왜곡되어 소개될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사, 배급사,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사들도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작하고 이를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배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광 홍보 차원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향력도 큽니다.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우므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바이두나 위키피디아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하고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기관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한국 문화정보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다국어로 서비스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에서 우리 문화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홍보성 콘텐츠가 아니라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의 가치가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외교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의 문화 전유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문화유산 보호의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문화교류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문화 정체성을 중시하는 유럽 국가들이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문화주권의 중요성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국제학술계에서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과를 지원하고 한국 문화 연구자들을 양성하여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전통 문화가 가진 경제적 가치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류의 성공은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아리랑이나 한복 같은 전통 문화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이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전통 문화를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관광 산업에서도 우리 전통 문화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아리랑을 배우고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우리 문화를 전승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리랑의 역사를 가상현실로 체험하거나 증강현실로 한복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문화 교육도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리랑을 둘러싼 논란과 한국 문화 전유 시도는 단순히 문화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우리 문화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문화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갖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리랑이 8천만 한민족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노래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한 민족의 정신이자 혼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올바르게 전승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중국의 문화 전유 시도에 맞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리랑의 선율처럼 우리의 문화가 영원히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문화의 수호자가 되어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노랫말처럼 우리는 어떤 고개라도 넘어서 우리 문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랑을 부르는 민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며 후손들에게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오늘은 아리랑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